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맨날 누르고 시작을 하는데 남이 눌러주셔갖고 지금 약간 편집점을 못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리고요. 오늘도 한번 이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오늘 직종은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는 세계라서 아마 좀 재미지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늘 친구로 소개할게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윤경효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죠? 보통 활동가, 시민 활동가, 윤경효 활동가? 시민 활동가. 아니요, 그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 뭐라고 불러요? 조직의 네, 직책이니까. 그러니까 직책을 뭐예요? 국장님? 아, 국장님이세요? 그럼 윤경효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시민활동가로 활동 중이시고요. 오늘 되게 저 얼굴 좀 작게 나오니까 좀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나 입으로 뒤로 간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야 된다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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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기 얼굴 작게 보이겠다고. 예, 제가 주로 제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직종을 선보여 드리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드셨더라도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저 일을 하게 됐을까? 아,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막막한데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성공한 거야? 아니면 어쩌다 된 거야? 정말 각각 많은 그런 경험들이나 아니면은 제각각들의 사연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야말로 사연 있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좀 제가 그래도 다른 데서 좀 듣지 못했던, 왜냐면은 보통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말하시고, 왜냐면은 진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목소리에 무거움도 담고 진지함도 담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좀 오늘은 좀 새로운 모습을 아시는 분이 보신다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걸 좀 이렇게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떨리시는가 봐요. 저는 안 떨려요. 폴리님. 안 떨려요. 괜찮아요? 네, 저는 원래 라이브 체질이었고, 네네. 지금 사실은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사람도 죽고 지구 자체가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경제랑 맞물려서 경제도 그것 때문에 영향과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근데 죄송한데 좀 앞으로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람이 비례감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비례가 비례가 맞아야 되니까. 자기 얼굴 작게 보이기 아니 위한? 아니. 진짜. 원능감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가까이 오셔도 제가 더 커서. 그런데 사실은 이 분은 아직 소개하기 전인데 이 분은 이렇게 환경이 이슈가 되게 훨씬 이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궁금하고 지금보다 그 전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같이 만나면은 남자 얘기를 했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각자 업무에 대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풀어보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인사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화면을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게 제목이 뭐예요? 근데 유튜브 제목이? 지금 아직 확정짓지는 않은데 아직- 그 옆집 언니 폴리의 채널이에요. 네. 폴리 채널. 네. 안녕하세요. 폴리 채널 구독자님, 구독자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단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그린피스라든지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을 아마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에 그런 시민단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단체들 중에서 한 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약 20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 참여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선거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거기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막 에헤 많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지금 일어나시겠어요? 에헤 많은 교수님들. 본인들 뭐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나의 밥줄.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들하고 정말 많이 일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파워 엘리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학력적으로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네. 또 이런 굴지의 공간에서 소위 엘리트들이 이제 이런 정책들을 다 많이 결정을 하는데 아 우리들도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이해관계를 우리도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이제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선거 말고 네. 그러한 것들을 까는 활동들을 아. 해봤어요. 네. 아. 이 단체 바로- 이름을 말하기에는 어렵고. 네네. 네. 바로 그런 일이었군요. 하지만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번 저희 회사에서 ESG 강의를 또 해주신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제 과를 무슨 과 나오셨었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네, 마이크 한 번만 이렇게 올릴게요. 네. 네네. 정치학.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아. 대학교 들어갈 때는 어른들의 권유로 네. 들어갔는데 그리고 졸업할 때 내가 정치학을 다시 공부하면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석사도 정치학을 했어요. 아. 사람이 아닌 걸로. 아, 그러면 요즘에 정치 보시면서 사실은 되게 험한 말 많이 하시겠네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또 현실 좀 정치하고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 정치는 달라요. 학문과 현실은 아니, 다르다. 왜냐면은 정치를 모르는 내가 봐도 좀 어지러운 시기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맞아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아까 궁금해왔던 그걸 한번 말씀을 일단 툭 던져볼게요.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환경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든 옆에서 얘기하든 동참하려고 애쓰고 요즘에 젊은이들 세대라고 하는 MZ세대는 그것을 하는 기업을 오히려 물건을 사주고 그거에 대해 행태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동참하려고 하고 그걸 동참하는 내 자신이 멋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40대 이상이나 하여튼 저 같은 뭐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국장님 직접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시기에는 사실은 인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저도 27살 때부터 사실은 환경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지구에 내 자식을 낳아야 되나? 나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나? 사실은 그 고민을 27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좀 그런 좀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어떻게 정치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쪽으로 일을 딱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혹시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맨 처음에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운동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직업 정하신 들 보면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할 거야라고 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이거 딱 하려고 막 밥 먹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러저러 하다가 어느 발길 닿는 곳에서 뜻하는 바가 생긴다. 맞아.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는 아마 우리 많으신 분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전부 다 뭐 점수 맞춰서 간다든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연령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그죠? 점수 맞춰서. 네, 맞아요. 학교만 중요했지 뭐 네. 과가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대학 가서 놀라 그래가지고. 맞아, 나도 그랬어. 네. 그래서 여하튼 뭐 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봐야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얘기해주는 뭐 회사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런 정도지 이러한 새로운 영역이 있고 막 그런 거 잘 몰랐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갔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 딱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 사회 진출의 길이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알아서 기업에 취업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외교학과잖아요. 정치 외교학과. 그 외무고시 보란 소리지 뭐. 외교관. 외교관 네, 되는 어렸을 거. 때 꿈. 마치 그렇게 돼야 될 것만 같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제 깨닫죠. 다 학생들이. 내가 많이 놀았고 외교관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시험이 그 외무고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외무고시는 그 중에서도 너무 소수만 뽑아요.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아.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행정고시를 보거나 사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기업으로 가든가 외무고시는 우리하고 안 맞겠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길을 가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시고 똑똑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지만 역시 현실하고 계속 타협하면서 그럼. 현실과의 타협은 그럼. 누구나 가능한 그럼. 오늘 되게 약간 그런 나 그거 다 봤다?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외무고시도 준비하고 사법고시는 준비 안 했어요. 저 사법고시 한 친구가 저 위에 있는데 좀 불러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안 나왔다. 네네네. 여하튼 다 준비도 하고 공무원 돼보겠다.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한 대학교 졸업하고 딱 1년만 더 했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정말 저랑 적성이 안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진학할 때도 조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저한테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확신은 못 가졌고 근데 두 번째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뭐랄까요? 저한테는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재미없고 네. 단순히 암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영혼이 엄청. 사색을 해야 되는데 외우라고 하니까 맞아. 책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접어 그래가지고 접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기업에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기업을 취업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뭐였죠? 무역회사에서 다녔어요. 무역회사 다녔고 아무래도 잉글리시가 되니까. 그렇죠. 제가 딱 유일하게 하나 견지했던 거 있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회화, 스피킹이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리딩, 라이팅 이런 것들 하기 위한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신나게 재미나게 가서 놀았죠.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데. 맞아, 외국인 친구가 많아. 그래서 졸업할 때도 그래서 제가 외무고시를 봤던 이유도 사실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기업일 취업을 할 때도 기왕이면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무역회사. 근데 이제 외국 나가는 건 둘째치고 그 회사 안에서 상품을 판매해야 돼서 상품도 기획해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야근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을 내가 애정하는 상품이냐? 하필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중장비 회사였어요. 그래도 돈이 되는 엄청 중장비 회사니까 중장비 사실은 회사는 굉장히 큰 기업. 안정적인 회사긴 한데 맞아요. 그 중장비를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계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또 정외과 나온 사람이 기계치잖아요. 저도 기계치.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이 분석과 파악과 흥미가 안 생겼어요. 안 맞는 또. 네. 맞아. 그런데, 어떤 그 유통회사도 뭐든 또 그 제품도 나랑 맞아야 돼. 맞아. 네, 내가 맞아. 팔고 싶어야 애정이 가야 뭐 기획도 되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지. 맞아요. 일단 그런 조건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무역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안 맞았어요. 저는 너무 자유로워. 뭐 또 이렇게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분이야. 나중에 이제 막 몽골로 떠나고 막 외국으로 계속 떠나시거든요. 근데 여하튼 어쨌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 야근을 막 해야 되고 많이 해도 너무 피곤한 거. 1시간만 한 시간 야근하는데도 막 토 나올 것 같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야근 진짜 많이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헌신하는 게 열정을 뿜어내는 게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그 잡을 찾는 과정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통번역이었어요. 제가 이제 언어 쪽으로 계속 관심은 있었고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계속. 저 죄송한데 마이크 한 번만 더 잡아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간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만. 이거 다 편집점 아니야? 편집을 하나, 둘, 셋, 저희 편집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알고 오셨어요. 빨리 끝내야겠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찾고 있었던 이제 자본 번역 통번역하는 쪽이었는데 저희 그때 제일 많이 이제 잡 찾으려 그러면 들어갔던 사이트가 잡코리아였어요. 그때부터. 그치.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잡코리아가 잡코리아가 지금도 있고. 저는 잡코리아 사람인 그다음에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못하. 그때는 잡코리아가 최고. 근데 거기서 찾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게 한 시민 단체라고 하는 곳이 국제연대 담당자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국제 회의 참석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리고 연대 협력을 해야 되니까 정치외교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줄은 알았지만 시민단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들었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 감과 마침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아, 하여간 뭐 나왔죠? 전공이 뭐였죠? 아, 저 역사? 말씀하지 마세요. 역사. 네. 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생소하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이제 국제연대 담당자였어요. 일이 담당 업무가 국제연대니까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그때는 제 나이가 26살이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26살 겨울이었기 때문에 26살 너무 아직은 나는 도전한다. 30살까지는 도전한다. 우리 몇 살 때 마음으로. 만났죠? 우리는 그 전에 만났지. 그럼 난 그 무역회사 이후- 다닐 때 만나지 않았나? 그건 회사 다닐 때?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회사 다닐 때 서로 우리는 뭐 그래. 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25살, 26살 만났어요. 그때는 만나기만 하면 일 얘기를 그냥 한 적이 없고. 술만 마시고 아, 근데 너의 연애가 어떠니?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네. 그때는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쪽을 음. 지금 정치 외교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서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근데 저 이 직업 중에 그러니까 제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능력이 뛰어나세요. 뭐 그렇고 뭐 잉글리시 능력도 뛰어나시고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진짜 나는 돈이 필요해 나 이쪽으로 돈을 벌어서 승승장구해서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어떠한 딱 직종을 잡아서 이렇게 뚫으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진짜로 평상시에도 만나면 되게 자유로웠었거든요. 약간 히피 같기도 했고 옛날에 머리 파마 막 이렇게 하고 다닌 적도 있고 막 되게 어쨌든 되게 자유로우신 분인데 앞으로 스타일. 네네네. 근데 일단은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뭘 하는데 돈은 약간 뒷전이고 벌면 되게 좋은데 나 일단 흥미를 가진 일을 하고 싶어라고 자꾸 선택의 길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쪽으로. 맞아요. 그건 저랑 근데 가만있어 비슷하신 것 봐. 같아요. 지금 내가 잠깐 현타가 왔는데 네, 요즘에 네,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대학생들도 꽤 많고 네. 후배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내가 되게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는 언니인 줄 알고 있는데 친구들. 이거 나갔다가 잠깐만 그래서 좋게 다시 포장하자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모두 다 얘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치.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딜까? 아. 시민사회가. 아. 그래서 사실은 왔다가 늪에 빠진 거예요. 맞아. 늪이다. 그러니까 다른 뭐 내용적인 거 이걸 다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헌신이고 뭐 헌신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 성지머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늪이 맞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사실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 회사를 진짜 오래 다니고 있는데 이전 회사는 제가 금방금방 좀 다니다가 나 여행 가야지 하면은 좀 그만두고 이제 어쨌든 회사를 좀 이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저도 약간 집시 같은 성격이었는데 이 회사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업무를 계속 바꿔주면서 신선하게 나를 자꾸 돌려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죽도록 힘들다가 또 뭔가 반짝거리는 일이 생겨나서 거기서 또 헤집어 나오고 다시 다니게 되고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쭉 지켜봤는데 임영웅님 그 운동하시고 근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 왜냐면 이게 혼자서 막 사회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경영하고 발로 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사장이 너 돈 벌어 너 시켜 밑에서 누가 뭐 과장 대리 부장이 있어서 이렇게 막 해주 이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당백이죠, 일당백. 네, 사회를 해서 환경을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기획을 짜고 그것을 사업화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움직이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벌써 20년 그러네요, 진짜. 늪에 빠지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빠졌어요. 정말 정확하게 20년 됐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곳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을 했고, 예.
그게 중간에 2022년이니까. 그 공부를 하나 떠났는지 뭘 하나 떠났는지 독일인가 맞아. 영국을 갔었잖아요. 그거 왜 갔었던 영국. 거예요? 중간에 제가 5년 정도가 이제 한국에 없었어요. 아, 5년 5년이나 정도는. 없었나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아. 했지만 사실상 한국에 없었는데 맞아요. 1년 정도는 몽골에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은 동남아를 돌아다녔고 1년 내내 동남아의 전 국가를 다 돌아다녔고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 나머지 그러면은 1년은 그냥 여행.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외국에서는? 정치학 공부. 정치학 공부를.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싫던 공부를 다시 결국은 그러니까.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사실 2002년도에 일을 딱 시작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그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많이 일도 이렇게 재미나게 그때 제가 지방 의제 21이라고 해서 지방 정부랑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지금 ESG 네네네네. 그 이슈가 그 지속 가능 발전이 네. 사실은 1992년도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네요. 한국에도 이제 95년도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막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이제 지방에는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 제가 들어갔던 조직이 그런 조직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 있다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는데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일을 이제 지방에서 펼치다 보니 배우다 보니 제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있던 선배님들은 이제 자치 분권, 지방 자치 분권 아니면 환경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저는 그게 조금 더 시민 참여 구조로 보였던 거예요.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냥 그러니까 자치 분권도 예. 맞긴 맞는데 거기서 자치 분권이라 하면은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관계 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권 운동. 왜냐하면 1995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 지방 선거가 있었거든요. 우리 손으로 95년이 처음이었나? 1등했어요. 아, 제가 딱 20세 되자마자 그러면 선거를 참여했군요. 그러니까 네, 지방 우리 우리가 구학번이잖아요. 시장님하고 네, 도지사님 뭐 아, 이렇게 뽑는 거는 아. 95년도가 처음이었어요. 시의원 이렇게 뽑는 거는. 잊고 있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시민사회 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 중심으로 몰려있는 권력을 분권화하고 자치해서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갑자기 약간 어려운 얘기 여하튼, 갑자기 여하튼.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교과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5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번아웃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 번아웃.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고민도 해야 되고 내가 계속 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게 맞나? 나는 시민운동가가 맞나? 왜냐하면 초기 5년 동안 저는 제 스스로를 시민운동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못 파는지 알았어? 아니 너 회사 다니는 줄 알았지. 네. 근데 회사원 이렇게 네, 있고 회사원. 친구들도 제가 무슨 어떤 뭐 시민 단체라고 하는데 무슨 단체에서 일하나 보다 이 정도만 네, 알았지. 네. 뭐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았죠. 그냥 열심히 배우는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문득 그런 되게 그게 힘들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 같은 직종에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신념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이거를 잘할 수 있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나, 우리 회사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니면 진급이 안 돼, 돈을 더 못 벌어, 이런 건데 사실 이쪽 일 같은 경우는 신념이라는 게 거나 아니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돼야지 버틸 수 있는 일이라서 이게 20년 동안 버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간에 되게 많이 좌절하고 그다음에 곱씹게 되잖아. 맞아. 내가 지금 맞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거기서 만약에 잘못 삔뜨 나가면 튕겨져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거 내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노동조합이 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노동자가 있고 하여튼 뭐 요즘에도 뭐 파업이 일어나는데 그거 저는 파업 안 합니다 하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파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런 뭔가 신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버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5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떠나있던 5년이 저한테도 이제 5년을 딱 일을 배우고 나니까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폴리님이 이제 던진 화두처럼 저도 저 선배님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념을 갖고 하는데 나의 신념은 뭘까? 막 이런 고민. 그게 저한테 많은 자극이 됐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했고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떠났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몽골에 계실 때 네. 가끔 통화하면은 밤새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침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보통 그때 나누신 대화들이 이런 대화였나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몽골에 왜 있을 이렇게- 때는 왜- 얼른 잤어. 너무 피곤했거든. 아, 거의 그랬나? 고지대라 가지고 회반 2,000m 고지에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을 때 맨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다 밤새도록 얘기를 원놈이야. 나누다. 원놈이야. 아니, 하여튼 고민이 아. 동남아 저게 다른 뭐지? 데였나? 아, 그게 아니라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아, 영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했구나. 공부하는 언니하고 네, 같이 이제 그때는 스카이프라고 아, 온라인 스카이프. 또 이제 오랜만에 듣네, 스카이프라고 지금 그걸로 줌 같은 거예요. 어. 줌 같은 거. 그걸로 12시간을 떠들다가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근데 6시에 신념에 대해서. 아니 신념이라기보다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랑 여러 다 섞여 있어요. 아. 근데 새벽 일을 6시에 정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에 관해서 일도 있었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아. 있었고 왜냐면 제가 공부하던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거에 연결되는 관련된 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가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은 실체가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12시간을 떠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래층에 살던 제 하우스메이트가 올라와가지고 잠 좀 자자 그래가지고 아, 그치, 그래서 그치. 전화를 끊게 됐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좀 몽골은 더- 아니다. 아, 몽골 아니군요. 몽골은 나무 심으러 가셨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는. 사막화 방지 예, 운동. 그래서 사실은 이거 윤경호 국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하자면 책 한 권을 뭐 책 한 권이 뭐야 써도 넘어서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최근에 한 일 중에서 이거는 조금 내가 해냈다. 그때 일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시민 동참도 컸었고 일을 해서 되게 환경에 좀 이바지했다라는 일이나 또 최근에 국회법 통과하면서 저한테 되게 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셨었는데 네. 그런 일 한 두세 가지 정도 실례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가장 최근 했던 건 일단은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그 다양한 시민분들 특히 취약계층 그룹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장애인, 이주 노동자, 이주민 아, 요즘에는 청년도 취약계층에 들어가는군요. 그럼요, 아, 그럼요. 되게 왜냐면은 슬픈 현실이다. 스스로가 조직화가 잘 안 돼 네. 있어가지고 조직화가 안 되면 목소리 이 파워를 아, 목소리를 낼 수 예,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이 취약계층으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주목을 안 하니까. 취약계층이네요. 그럼요. 어. 여성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노인 그룹.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 저는 엄청 목소리가 큰데 그거 그리고 막 회사에서도 막 이런 일차원적인. 해주세요. 회사 안에서는 네. 여기는 주류지 이사니까 디렉터잖아. 아니 저는 말단 때부터 그랬어요. 어쨌든 그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사장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저기 어쨌든 그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자기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없기 때문에 모여야지만 낼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왜냐면 것은 그 말 자체가 네,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자체가 어려워서 되게 왜 내가 취약계층이지 내가 왜 약자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뭐에 대한 취약계층이면 권리라든지 자기 이해관계를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장애인들 볼게요. 저희가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어느 그 삼겹살 가게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거를 요구하나요? 건축법에?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말 바닥?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셨어요. 중증 장애인 그룹하고 시각 장애인 그룹하고 같이 그 블라인드 투어라든지 휠체어 투어라고 하는 일부러. 지역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해서 네. 사실 이건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걸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같이 짰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일 다 끝냈으니까 회식 가야 되잖아요. 우리 네. 또 고생했다 이렇게. 네네. 근데 회식 장소를 잡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일단은 1층이라도 정말 턱이 쉽게 다가온다. 턱이 다 있으니까 못 들어가. 그리고 간신히 잡았는데 공간도 충분해야 돼요. 좌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식당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전동 휠체어 이런 게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있었고
간신 잡아가지고 회식을 했는데 중증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은 딱 2시간 있다 가셔야만 했었어요. 왜? 화장실 때문에요. 그런 그런 가게를 간신 잡았어요. 삼겹살집을, 술집을 잡았는데 화장실이 다 좁잖아요. 우리 비장애인인 우리가 가도 좁은 화장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장애인 가끔 화장실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좀. 응. 근데 어떻게 장애인이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분 그렇다고 술 마셨는데 진짜 그렇다. 어. 지하철이나 일본 공공장소에 가면 좀 그래도 있는데 그럼요. 일반 건물에서는 한 번도 본 맞아요.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증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있잖아요. 중증 휠체어 장애인 그분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40대인가 그때쯤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제 하반신 불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억하시죠? 자기가 비장애인일 때 사회적 삶과 장애인 지금 창살 없는 감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진짜 당신이 사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회식한다고 그랬어요. 술집에서 저희랑. 저희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공유가 되는 장이 필요하겠다. 정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몇몇 사람들은 이분들을 따로 만나긴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만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몰라. 맨날 결정된 사항만 알아. 그러니까 그 결정된 사항들 사실 비장애인들이 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자에 다 비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한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그 정도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것처럼. 실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장애우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결정을 더 해줘야 많이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구조들을 좀 이제 개선해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제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하고 이제 여러 그룹들 거기에는 이제 뭐 여성 단체들도 있고 청년 단체들, 농민, 노동자 뭐 또 이제 이렇게 환경 단체, 국제 개발 협력하는 단체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 교육하고 막 이렇게 평화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종류 장애인 단체들도 많았고 이런 분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리가 분명히 존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뭉칠 수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든 청년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거나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경영도 해야 되는데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누가 조직해주면 거기 가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막 조직하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직화가 목소리는 있는데 뭉쳐서 안 나와. 뭉쳐서 안 나오니까 그 소위 파워 엘리트들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답답한 게 있고 살다 보면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거나 술자리에서 그냥 뭐 누구랑 막 욕하고 말지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 전달될 수는 없는데 그런 시민단체 장터나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모아주시는 일들을 하면 하고? 좋은데 또 그 시민단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분들이 많은 모르죠. 시민분들이 맞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이 그리고 시민단체가 중요한 거는 귀찮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어디 쳐봐서 맞아요. 내 목소리를 내야지. 근데 요즘에는 뭐 청와대 뭐 게시글에 뭐 쓴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로는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목소리를 모으거나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뭐 참 사람이 귀찮죠, 사실은. 그쵸. 대충 먹고 살기 대충 바빠 죽겠는데 다 그냥 지쳐 대충 있는데 살아야지. 뭐. 맞아요. 누가 나한테 맞아요. 찾아와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뭐 할까 말까. 맞아요. 사실은. 시민단체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시민분들이 그걸 다 찾아보고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겠고 시민단체들도 좀 더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하는 건 어쨌든 그 이제 조직해주는 사람들이지 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게끔 하는 법을 저희가 제정하는 운동을 지난 10년 동안 했고요. 제가 10년 만에. 10년 만에 작년 12월 달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본회의를. 야, 박수 한번 쳐야겠다. 이게 네. 진짜 10년 걸리는 일이군요. 우리의 그러니까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을 중간에 10년이 맞아요. 걸리는 맞아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뜻을 모으지 않았으면 그냥 영원히 생기지 않을 법. 그렇죠. 언젠가는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더 느리게 생겼거나 어쨌든 10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생겼다고 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 우리가 스스로 피부에 느낄까요? 우리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구?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바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 괜찮아요. 바쁠 때 오라 그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최악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이쪽이 안전장치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최선으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이제 법도 이제 기본 법이 만들어지면 법 체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또 이제 법령, 그러니까 하위 법령들을 막 만들어야 돼. 그래야 공무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없으면 자의적으로 했다가는 우리들의 그 어마무시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그치. 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게 있죠. 우리의 세금. 그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잘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최선의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예. 아까 왜 그 장애인 그룹 당사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 구조 안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법 규칙 이런 데다가 넣어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작업을 하고 가끔 있어요. 정치할 때 저희가 답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를 할까 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뭐 요즘 이번에도 뭐 몇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저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지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무슨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약간 현실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좀 지금 어쨌든 이쪽 일은 이렇게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나 두 개 되게- 다 질문 답했어요. 아니 하나 최근 것만 한 것 같아요. 최근 거랑 아까 그 장애인이랑 함께 했던 그 아, 활동이 예, 그게 저한테는 네, 굉장히 해주신 인상 거구나. 깊었던 네, 그러면 두 개.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 그래서 좀 쉬운 직업 한번 쉬운 질문으로 한번 네. 바꿔볼게요.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어쨌든 돼서 국장님까지 되게 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뿌듯했었어요. 어쨌든 유엔에서도 발표도 하시고 어쨌든 그런데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나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지금은 늪에 빠지셨고 이제 법 개정 하나 해봤으니 그 네. 맛도 알았겠다. 네. 지금까지 노력한 결실도 이제서야 막 몇십 년 네. 만에 보고 있겠다. 지금 당장 빠져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빠져나올 수도 있죠, 언제든. 근데 네.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아니면은 다시 태어난다면 나 어떤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혹시 이런 꿈 있나요? 아 직업이요. 다시 태어난다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기 엄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자유를 맛봤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네네. 조카를 보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 아, 조카를 남의 애는 못 봐. 아니 보는 건 예뻐. 보는 거는 좋은데 내가 이렇게 케어하는 게 너무 제가 힘들었어. 내일 인터뷰가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아마 고통의 근데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예, 왜냐면 예, 저도 제일 존경하는 맞아, 선생님이 맞아, 맞아, 제 애를 맞아. 봐준 어린이집 원장님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잘 키워줬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헌신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맞아, TV에도 맞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떤 직업? 저는 음악가? 아니 음악은 내가 못하고 배우? 아 배우 맞아, 연극도 해보신 적이 있죠. 맞아, 연극도. 톤도 너무 좋으시고 원래 그거 대학교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아마추어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으로라도. 아니요 근데 지금의 제 삶이 네. 배우하기에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없어 보니까.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근데 꽤 잘했어요. 진짜요? 네, 꽤 잘했어요. 아 그걸로 힘 자양분 왜냐면 삼아서. 거기 한 대여섯 분이 계셨는데 넘버 3, 넘버 1, 2는 너무 강했고
조금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마추어 모임이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아마추어 한- 극단. 그래도 넘버 3는 완전 그리고 성공했다. 중요한 거는 되게 개성 있는 연기하셨잖아요. 내가 개성 살렸지. 완전히 어. 약간 미친년 같은 연기를 싸가지 캐릭터. 싸가지 캐릭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직업이 나와서 그러면 아니 혹시- 왜냐면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네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할 때 난 대학 입학하면 무조건 연극 동아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랑 되게 똑같네요. 저도 꿈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꿈이 배우인데 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생에는 못해. 이번 생에는. 왜냐면은 막연히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TV를 보고 이제 배우들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저게 힘들고 고된 직업인지를 아는데 내가 그 조함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 먹으니까 힘이 너무 빠졌어. 사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요즘에 되게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맞아. 이번 생에는 아닌 못할 것 것 같아. 같아서 어쨌든 그렇고 이것도 좀 색다른 질문이긴 한데 뭐 공개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이상형 되게 궁금해요. 이상형 남자? 여자도 좋고요. 여자. 되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분 아는 지인 중에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저번에 이제 그 거제도에 환경연합 하시는 분하고 통화하시다가도 되게 윤경영 국장님은 너무 미인이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자유를 택하셨나요? 아니면은 그 이상형을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이상형? 요즘에 바빠서 아무 생각도 없나요? 그쵸. 지금은 너무 워커홀릭으로 산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나머지는 체력이 다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체력이 조금, 필요한 일이죠. 네. 이상형?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그거구나. 앞으로 지금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연애는 항상 하고 아니, 싶죠. 왜냐면, 연애는. 근데 어, 결혼은 이 아니, 나이에 굳이? 왜냐면 이상형이 바뀌었나 궁금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좀 뜻을 같이 해서 그 목표를 쭉 올라가서 같이 목표를 되게 그 남자 이상형이 너무 어려워서 얘는 남자를 못 만나겠구나. 그런 남자가 어딨어. 지금 당장 놀고 싶고 막 즐기고 싶은데 막 이런 심오한 얘기를 해서 저기 높은 곳까지 같이 그걸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맞아, 그런 얘기 한 맞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경유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자도 약간 되게 신념 있게 구르는구나. 왜 딱 이상형 보면 뭐 잘생겼고 키가 몇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아니야. 마음의 기본. 알겠습니다. 맞아. 외모는 기본. 외모는 얼빠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그 뜻을 모으고 같이 쭉 가고 그 목표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일은 일이고 사랑은 좀 편하게 하고 싶다로 바뀌었는지. 그냥 예전에도 그렇게 뭐 목표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가 조금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만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봐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면서 뭐 하는 없어요, 사람 없어요. 뭐 자기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어쨌든 파트너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게 제가 그치. 네네. 이성의 여부는 상관없고, 네네네. 그치. 즐거우면 다죠. 뭐. 맞아. 네. 그건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네. 즐거움은 네. 저는 좀 네.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네. 개인 경험상. 좀 약간 19금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지금까지 좀 시작도 어려웠고 과정도 고됐고 결실은 계속 맺어왔지만 최근에 큰 성과도 이루시고 그렇게 좀 살아온 그런 좀 사회 활동과 환경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자칫 말씀하셨듯이 아까 막 윤경효님을 바라보면서 으쌰으쌰 화이팅하고 그 뜻을 약간 같이 따르고 싶어하는 어린 후배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리고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던 그 젊은이들에게 혹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렵니까? 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래서 의미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네, 끝을 한번 맺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한마디가 아니라 막 이렇게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사실 기대치 않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거를 좀 교훈을 얻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 2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전에 제 선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제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X표를 그은 것들이 다 저는 X표를 그어가면서 간 거예요. 공무원이 돼보겠다라고 그 사회에서 어른들이 막 이제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존중받고 살려면은 뭔가 이렇게 일정 정도의 그런 대기업을 가든지 공무원이 맞아. 되든지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았고요. 미련도 없어요. 두 번째로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야근하는 게 어렵구나. 돈 때문에는. 그럼 나는 다른 걸로. 너무 야근이. 네네네. 안 맞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야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민사회 쪽 이쪽으로 오면서 밤을 샜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딱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어렵지 않았느냐? 최저임금만 받고 살았어요. 계속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공공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히 제가 물질적 욕심은 별로 없어요. 사실 욕망이 별로 없어요. 다 갖추고 계셔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네. 여하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크게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 안 해서 이렇게 버텨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1차 의사결정 기준은 내가 정말 거기에서 즐거움과 그 열정을 뿜어내는 그런 게 있느냐, 동기가 생기느냐 이거였고요. 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막 뭔가를 좀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워갈 수는 있으니까 경험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 찾게 되면 저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 계속 영역에 20년 동안 이제 남게 됐던 것은 이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제가 이제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삶을 고민하게끔 해주는 공간이었다. 주변 여건 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요소였어요. 여기 이 공간에 남게 된 예. 그것 때문에 못 떠나겠더라고요. 다른 영역으로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한두 가지의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이제 그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다 가치관이 다를 거니까 그럼 그곳에서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되고 깜냥이 되고 그 다음에 커리어가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명성과 뭐든지 간에. 네. 저 오늘 되게 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건 빼고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 X표를 그면서 왜냐면 인생에 너무 길이 많은데 사실 고민스러운데 내가 원하는 쪽을 찾는 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아닌 쪽을 X표를 그면서 살아온지는 몰랐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됐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만났네. 근데 어쨌든 그 생각 한 번도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어렵다면은 그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오늘 좀 새로이 배워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제가 왜 10년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조금 그냥 뭐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면서 10년 만에 사실 중간에 통과되기 직전까지 다 간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다 그때 엎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는. 근데 됐어요 어느 순간.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쫙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구나. 제 사실은 제 개인의 그 뭐라고 하지? 표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뭐라 그 저의 갑자기 왜 이렇게 근사한 말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는 척 나 하려고 뭔지 그러니까 알 것 같은 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의 그거 저기 뭐지? 그 쓰는 거 있잖아. 예, 몇 가훈 가지 이런 먹는 거. 것처럼 제 가훈? 나름의 가훈이 아니라 제 나름의 개인적인 그 표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아 진짜 옛날 사람. 고급진 단어라고 얘기해줘. 무슨 네. 원대설 뭐야? 뭔지 알아? 무슨 뜻이 뭔지 알아? 역사학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학과. 진인사 그 한자 표현인데요. 진인사 다 그 노력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딱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지금 폴리가 저를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면서 전문가랍시고 초청도 하고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힘드실 때 그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다시 초심을 생각하면서 조금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거를 예, 제안 드립니다. 항상 어떤 분이 오셔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움직이고 하는 거. 하고 나서 뭐가 결과가 오길 기대하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오늘 되게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셔갖고 너무 고퀄리티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쏩니다. 저희는 뒤풀이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꺼야 돼가지고 원래 이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편집점이 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이거 콘텐츠 많이 네, 조회수 네. 올라가면 저 또 네. 초청 받나요? 예, 그럼요. 그럼 끌게요.